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은 원에 직선이 접한다.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면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접한다고 하는데요.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 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하고는 수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기 때문에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걸 써먹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쓰는 공식들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옵션이에요. 무조건 이거 쓰면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걸 쓰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 공식을 안 쓰고 우리가 다른 공식들을 외우면 조금은 더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조금 더 빠르게 쓰는 공식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m이라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접선은 일단 원을 기본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원의 중심은 0,0이라야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0,0으로 평이동 시켜놓고 접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다시 옮겨야 돼. 조금 귀찮긴 하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좀 전에 말했듯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걸 써먹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m인 접선이니까 뒤에 y절편이 뭔지 몰라요. 요거를 k라고 한다면 k를 구해보자. 자,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2차 함수할 때도 했지만 중근을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자, y 대신에 mx 플러스 k를 대입하고요. 자, 전개를 봅시다. m제곱에다 1을 더하고 2mk k제곱 r제곱 넘어옵니다. 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이거 반이니까 짝수 판별식은 반의 제곱 m제곱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자, 요게 0이다 라고 하면 이게 판별식입니다. 자, 전개를 하면 m제곱 k제곱 빼기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m제곱 k제곱 플러스 m제곱 r제곱입니다. 이거 없어지고요. 자, 우리는 k 값을 구해야 돼. 자, k는 여기밖에 없어요. 넘기면 k제곱은 r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m제곱입니다. 루트 씌우면 되겠네? 루트 씌우면 뿔마 r에다가 1 플러스 m제곱이 k 값이 돼요. 그래서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기울기 m인 접선은 y는 mx 뿔마 요거 r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된다. 이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요 공식을 외워서 풀면 안 외워서 푸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빠르긴 해요. 그래서 외워서 풀든지 안 외우고 풀려면 나올 때마다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쓰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걸 쓰든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위의 점.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의 점 x1, y1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공식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꼭 외우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외우지 않더라도 판별식을 쓰거나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걸 써도 된다고.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주관식 서술형이 나올 때 보통 이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식은 꼭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접한다 라고 한다면 중심을 연결했을 때 직각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O라고 하고 이걸 H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OH 기울기는,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0,0 X2 X1분의 Y2 Y1이니까 이게 OH 기울기입니다.
자, OH의 수직이다 이 말이야, 접선은. 그지?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자, 우리가 수직일 때 기울기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역수를 곱하면 1이에요.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점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점 지나고 기울기 m인 접선, m인 직선 상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을 겁니다. 직선 방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선이에요. 이건 나중에 미적분학 들어가도 꼭 써먹는 공식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1 넣고 y 대신 y1 대입하면 0은 0이니까 성립해요. 그지? 그래서 이게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입니다. 자, 요 m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 되겠지. 들어간다면 y 빼기 y1은 m 자리에 마이너스 y1분의 x1 들어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y1 곱해주고요. x1x 플러스 x1 제곱. 자, 이거 넘깁니다. x1x, y1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요 x1, y1은 요 원위의 점이거든요.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 되겠네요. 요게 r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공식이 뭐다? 요거니까 x1x, y1y는 r 제곱. 이게 접선 공식입니다. 자, 위의 점이면 보다시피 x 제곱이면 x를 두 번 곱한 거예요. y 제곱이면 y를 두 번 곱한 거고요. 그 두 개 중에서 하나에다가 x1 넣고 나머지 하나에다가 뭐 y1 넣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공식을 쓰시면 되고, 다음으로 봅시다. 세 번째. 자, 두 번째 공식의 응용입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자, 요거 위의 점 x1, y1 이렇게 나올 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봅시다. 자,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은 2번 공식을 그냥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도 과정은 저거랑 똑같습니다. 또 평행이동만 다르거든요. 자, 우리가 저거를 원점만큼 A,B만큼 평이동해 온 거니까 다시 저렇게 평이동해서 접선 구한 다음에 다시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좀 귀찮으니까 우리가 외워버리는 게 이건 좋습니다. 자, x 빼기 a 제곱이니까 제곱 두 번 쓰고요. y 빼기 b 제곱이니까 y 빼기 b를 두 번 씁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일 때 요 xy 하나 대신에 요 점을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그 2번 공식이거든. 똑같이 x 하나 대신에 x1 대입하고요. y 하나 대신에 y1 대입하면 이게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래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1번, 2번, 3번 중에서 특히나 2번, 3번은 여러분이 서술형에서도 많이 써먹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바깥의 점에서 긋는 접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1번이든 2번이든 뭘 써도 상관이 없어. 학교 시험 모범 답안은 2번 쓰는 거기 때문에 2번 공식을 꼭 잘 외워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필수에 이제 풀 때에 바깥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대신에 문제 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외워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길이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도 이미 나왔단 말이야. 접한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자,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을 연결한 이게 직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 알고 이 점 안다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원의 반지름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들을 또 풀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공통접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접선의 길이는 좀 전에 4번에서 접선 길이 구하듯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공통접선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되는 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요. 이 원 두 개 사이를 지나는 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게 공통 외접선인데 공통 외접선은 접한다. 중심을 연결한 게 직각. 중심 연결한 거 직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원은 중심을 반드시 써먹기 때문에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이게 작은 반지름, 이게 큰 반지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접선의 길이가 이게 공통접선의 길인데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게 공통접선의 길이고 요 길이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예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이 작은 반지름을 빼야 요 길이가 되겠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 공통 외접선 길이는 중심 사이 거리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거든. 이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니까, 그지? 따라서 이 공통 외접선 길이는 제곱을 하게 되면요, 중심 사이의 거리 제곱에서 빼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 접선의 길이 되겠지. 이건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물론 문과생들이면 외워버리는 게 편하니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피타고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리는 연습 많이 하시고 특히 접점 쪽이 직각이라는 거 반드시 이걸 잊으시면 안 돼.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못해갖고 이쪽을 직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거는 원이 좀 작을수록 요게 직각인지 요게 직각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점이 직각이라는 거 요건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통 내접선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공통 내접선은 자, 요렇게 안쪽으로 접하는 이 길이가 공통 내접선입니다. 자, 똑같이 중심 연결한 게 직각. 자, 중심 연결한 게 직각.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중심을 연결할 거니까 이게 우리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이게 작은 반지름, 이게 큰 반지름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이 길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된 거고 빗변의 길이는 똑같이 이 d가 되겠지.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빗변입니다. 언제? 공통 외접선도 빗변, 공통 내접선도 빗변. 둘 다 빗변이라는 거지. 자, 그럼 요 길이가 이제 나머지 하나가 공통 내접선일 때는 스몰 r에다가 요 라지 r을 더한 게 요 길이가 될 거고요. 이게 공통 접선의 길이가 돼. 아까 공통 외접선일 때는 이게 라지 r 빼기 스몰 r이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공통 외접선일 때는 빼기라는 거고 공통 내접선일 때는 더하기라는 겁니다. 빗변이 d라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L제곱은 D제곱에서 빼는 건 똑같은데 이건 두 개 더한 걸 빼는 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 뺀 걸 빼는 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풀 때는 이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필수 문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잘 외우고 필수 문제 풀이는 들으셔야 돼.